일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과거를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전자의 경우 현대적 가치에 따른 역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한계도 뚜렷해 역사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북 삼성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이죠. 동북 삼성은 과거 만주로 불린 적이 있으며 아주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 활동하던 터전으로 요동이라 불렸던 지역인데요. 동북이라는 명칭은 현대 중국을 중심으로 방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만주라는 명칭은 여진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역사 공동체를 의미하다 지명으로 변한 것이죠. 가장 오랫동안 통용된 명칭이 요동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민족의 조상들은 요동을 터전으로 세력을 일궈 중국의 왕조 국가들과 오랫동안 경쟁했던 것이죠. 우리는 요동 지역에서 국가를 설립한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당연히 한국의 역사로 인식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요동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이 피를 흘려가며 지켰던 요동은 어디일까요? 요동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요동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고대사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동아시아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고대로부터 현재 요하 동쪽을 뜻하는 지명이 요동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일단의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중국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요하와 요동의 위치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요동은 행정구역인 요동군이 자리 잡으면서 위치가 정해진 것이며 고대에는 북경 근처에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 개념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하족의 강역이 황하유역에 머물렀을 때는 산동지역이 동이에 속했지만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팽창하면서 동이와의 경계선이 더 멀리 동북쪽으로 바뀌었죠. 동이의 구성원도 산동지역에 살던 사람들에서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외에 살던 사람들로 점차 바뀌면서 동이 개념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요동과 요하의 앞글자인 요는 멀다 또는 아득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요동은 아득하게 먼 동쪽의 땅이라는 뜻이며 요하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강이란 뜻이죠. 요동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고구려인들은 요동성을 오열을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동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 기록인 갑골문에서는 요라는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횃불을 뜻하는 단어가 모양이 비슷할 뿐이죠. 고고학적 견해에 따르면 당시 상나라는 북경 근처에 존재하던 장가원 상층 문화 집단과 치열하게 싸웠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은 유목민이 정착을 시도한 집단으로 갑골문에 전투 기록이 남아있는 토방이 바로 장가원 상층 문화 집단입니다. 또한 연산 너머 대릉하 유역의 위영자 문화는 고조선의 중심지라는 학설이 다수설이죠. 상나라가 위영자 문화 집단을 인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이곳을 요동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옛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거리 개념이 적용된 오복이라는 관념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천자의 땅인 왕기를 중심으로 천하를 나눈 것인데 천자 개념이 정립된 서주시대의 표현법이라 보여지는데요.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 500리를 천자의 땅인 왕기라 불렀으며 왕기로부터 500리마다 전복, 후복, 채복, 요복, 황복으로 구획을 나눠 사방 3000리를 천하로 본 것이죠. 전복, 후복, 채복은 화하족이 살던 땅이며 요복과 황복은 오랑캐가 살던 땅이라는 설명인데요. 고대 중국인들은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먼 거리를 요나 황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복은 동이와 남만을 지칭하며 황복은 서윤과 북쪽을 의미한다는 기록으로 볼 때 멀다라는 표현의 유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하라는 물줄기도 먼 곳에 있는 강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의 강역이 팽창하면서 인식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때마침 동이의 개념도 산동지역에서 동북지역으로 바뀌고 있었으며 문헌 기록에서도 요서보다 요동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요동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전국시대 초기에 해당합니다. 제나라에는 거전의 염이 있고 연나라에는 요동의 저가 있다. 연의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서쪽에는 운중 구원이 있으며 북쪽에는 이모 누번이 있다. 연의 동쪽 경계가 조선 요동과 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동이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의 땅을 의미했다면 연나라의 강역이 연산 넘어 요서 지역까지 팽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종행과 소진이 합종책을 설파할 당시 연나라는 현재 보정시 역현에도 뵀던 약소국으로 요서지역에 진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 들어 연나라가 미친 듯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해 장군 징계가 동호를 기습해 영토 천여리를 정복한 후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 등 5개 군을 설치했다. 위략에는 연해 장군 징계가 조선을 공격해 땅 2천리를 취하고 만번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사기 아기열전에는 제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 기록이 사실이라면 연나라는 북쪽 동호를 공격해 영토 천리를 얻었으며 동쪽 조선을 공격해 영토 2천리를 정복하고 덤으로 제나라까지 꿀꺽했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연해 동쪽에 위치했던 요동이 갑자기 요동군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연나라가 군현제를 실시했을까요? 연나라가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당대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연나라를 정복하고 설치한 군현을 사마천이 한무제 때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죠. 한서지리지에도 요동군은 진나라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서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개척한 영토는 어디쯤일까요? 당시 유화 하류 지역은 지질조사 결과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뻘과 습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발해만 해안가를 따라 군사작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징계는 태행산의 거용세나 연산의 노룡세를 지나 북쪽으로 천리를 진격해 동호를 밀어내고 다시 동쪽으로 이천리를 진격해 조선을 밀어냈다는 얘긴데요. 중국은 내몽골과 윤영성에 남아있는 산성의 흔적을 적북장성, 정남장성이라 이름 붙여 연나라가 쌓았다고 주장하지만 탄소현 대측정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통감에는 징계가 전국시대 연나라가 아닌 진나라 때 사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이 시기 요동의 정치 판도가 크게 변했다고 판단합니다. 사기에 기록된 양평을 요양으로 판단하고 위략의 연나라와 조선의 경계로 기록된 만번안을 요동반도에 위치한 문현과 번안현으로 비정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만번안을 평안도 박천으로 보기도 합니다. 조선이 연나라와 전쟁에서 크게 패해 요동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청천강인함으로 쫓겨났다는 주장이죠.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미스테리인 폐수 논쟁과 함께 한군현의 위치 논쟁이 촉발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세력 싸움에서 밀린 것은 인정하지만 요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연나라가 북쪽의 동호와 동쪽의 조선의 위협을 느껴 국경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징계가 쌓았다는 장성의 동쪽 끝단인 양평의 위치를 후한서에 기록된 평주 노룡현으로 본 것이죠. 실제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호산장성의 동쪽 끝단이 노룡현으로 후한서 양평과 일치합니다. 사기를 주해한 대표적인 해설서 사가정의에서도 한나라 때 평주는 노룡현 지역이라 기록했는데요.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진나라 통일 시기 요동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당대 기록이 없어 후대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는 진이 천하를 병합하고 몽염으로 하여금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게 하였다. 그 끝은 양평이다. 진시황봉기에는 북으로 황하의 의지에 요새를 만들어 음산을 따라 요동에 이르렀다. 그 끝은 양평이다. 여전히 경계가두리 뭉실한 지역명으로 요동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양평이 장성의 끝자락임은 연나라 때 기록과 동일합니다. 결국 몽염이 쌓았다는 장성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요동고세를 발굴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시황은 생전 5번에 걸쳐 천하를 순행했는데 4번째 순행에서 연산 끝자락에 위치한 노룡현 갈석산을 끝으로 요동 땅을 밟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나라의 통제 가능한 세력권이 갈석산까지이며 연산 넘어 요동 지역은 완충지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요서군과 요동군을 나누었을까요? 후대의 문헌 기록에 따르면 요하를 기준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요하가 언급된 문헌 기록이 특정한 위치를 콕 찍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춘추시대 제왕공의 군사작전을 설명한 설원관자 국어에 기록된 태행비의계공 요수는 대체로 북경지역을 비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기 3세기에 편찬된 수경과 6세기에 편찬된 수경주가 설명하는 대요수가 그나마 가장 근접한 기록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두리뭉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9년제를 실시한 진나라 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100여 년 뒤에 작성된 사마천의 기록에 쓸만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항우봉기와 고조봉기에는 연항 한광을 옮겨 요동항으로 삼았다. 도읍은 무종이다.
연왕 한광이 명령을 따르지 않자 장달을 연왕으로 삼고 요동왕으로 봉해 도읍을 계로하였다. 이는 초패왕 항우가 진나라 땅을 나눠 18제 후에게 봉지를 하사한 기원전 207년 상황인데요. 진나라 말기 혼란을 틈타 한광이 연왕을 자칭하자 항우가 인정하지 않고 연나라 땅을 두 개로 쪼개 한광을 요동왕으로 장달을 연왕으로 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동왕의 도읍 무종과 연왕의 도읍계가 등장하는데 둘 다 북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동이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했다면 요동왕의 도읍이 왜 무종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요동군의 위치가 처음에는 북경 부근이었으나 나중에 옮겨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원전 200년경부터 약 100년 동안 누가 요동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고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변수가 요동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진나라가 망하면서 혼란이 거듭되자 북중국 사람들이 조선으로 망명해 이른바 진고공지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망명한 사람들 중 위만이 진고공지를 기반으로 중국인을 규합해 조선의 정권을 찬탈하고 위만 조선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안대전에서 승리한 한나라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나라식 봉건제로 회귀했다가 무제 때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로 복귀하는데요. 그 사이 요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동 고세로부터 폐수 그리고 진고공지와 왕엄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미스터리한 역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죠. 사마천은 조선열전의 첫머리를 연나라 사람 많이 찬탈한 조선으로 시작해 엄연히 존재하던 요동 조선을 건너뛰어 버리는데요. 한술 더 떠 상나라 때 인물 기자를 소환해 조선과 엮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한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요동을 터전으로 삼아 피 흘리며 지켜온 조선의 역사를 삭제하고 기자와 만을 내세워 중국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사마천이 조선열전을 기록한 의도는 기자와 만을 내세워 요동조선의 역사를 조작하고 한군현이라는 행정조직을 통해 한나라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후 요동은 중국의 세력이 강해지면 행정구역 요동군으로, 세력이 약해지면 지역명 요동으로 교차 사용되면서 수백 년 동안 명멸하다 고구려에 의해 수복되어 다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는데요. 요동에 대한 뒤대기는 요동고세와 폐수논쟁 그리고 진고공지상하장과 왕엄성 함락 한군현으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대의 요동은 중국인들의 관념에서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는 요서, 여기서부터는 요동이라는 경계가 명확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요동이 사용된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좁은 의미의 요동은 진안대의 행정구역인 요동군 일대 사용된 것이며 넓은 의미로 사용된 요동은 산해관 넘어 만주 전역을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한반도 북부까지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조 시대부터 중국의 국가들은 고구려를 요동의 왕국으로 인정하고 수나라와 당나라도 고구려 침공을 요동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동이 지금처럼 요하 동쪽이라는 확고한 위치로 비정된 것은 요나라가 중국을 정복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요동을 터전으로 삼아 수천 년을 살아온 조선의 역사를 기록해서 없애버린 사마천의 만행과 중국인 기자가 좋아서 해벌레하던 사대부들의 모지람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부역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요동 조선의 실체를 평양의 군소 세력으로 평가절하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